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약간 어려우면서도 네. 좀 재밌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떤 거요? 액티브 펀드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 액티브 네. 펀드의 시대가 약간 저물고 오히려 패시브 펀드가 좀 뜨고 있다는 건데, 약간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좀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오늘 딱이거로 바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거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패시브, 액티브 뭐 어떤 개념인 거예요? 쉽게 해서 액티브란 거는 뭔가 좀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계좌 운영이 네. 액티브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혼자 판단하기에 좋은 거 사고 나쁜 거 팔아보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건데 네. 그거를 누가 하는 거냐? 펀드 매니저가 해주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이 액티브 펀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쉽게 해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과거 하셨던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 있죠. 네. 뮤추얼 펀드라든가요. 유명했던 뭐 미래에셋에 했던 뭐 인사이트 펀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전부 다 액티브 펀드다. 그래서 목표는 시장 수익률을 좀 초과하는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액티브 펀드라고 플러스 보셔야 알파라고 소위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거죠. 초과 수익을 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액티브 펀드가 되겠고요. 반대는 그냥 패시브라고, 액티브의 반대는 패시브,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예. 흔히 얘기해서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들 예를 들면 코스피 200 같은 주가 지수라든가요. 아니면 특정 섹터, IT는 IT,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이런 특정 섹터를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쫓아가서 수익을 쫓아가겠다는 것을 설계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지수면 지수 아니면 섹터의 평균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네.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인덱스 펀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 비슷한 말로는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흔히 얘기해서 인덱스 펀드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소위 패시브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해외에서는 액티브랑 패시브 펀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우리에서는 인덱스 펀드란 말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약간 좀 되게 개념 자체가 크고 약간 좀 추상적이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걸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가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덱스 펀드 같은 건데요. 그리고 순자산 같은 경우가 2018년 1월로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이 32조 600억이 됐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겠다 하는 예. 것들 이런 것들은 순자산이 27조가 됐기 때문에 액티브보다 오히려 ETF로 포함한 인덱스 펀드, 소위 패시브 펀드가 규모가 커졌고요.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가 처음 도입된 게 실제로 보면 거의 20년 됐거든요. 네. 1999년에 소위 패시브 펀드라는 거, 인덱스 펀드가 처음 나온 이후에 이렇게 액티브보다 패시브가 더 많아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현재 시장 상황 보면 네네. 액티브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모이는 게 이게 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인덱스 펀드 쪽으로 3조 원이 돈이 들어왔는데요. 예. 오히려 액티브 쪽은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요. 돈이 빠져나간 딱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요. 뭐냐면 어떤 펀드에 가입했다가요. 펀드에 가입한 돈을 빼는 것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익이 안 나오니까? 바로 그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못 벌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네. 건데요. 첫 번째 요인이 그거 되겠고요. 그리고 수치로 또 확인될 수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에요.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8%인데요. 아시잖아요. 우리 지수가 작년에 1등에 25%, 30%가 올랐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 대비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패시보다 이 액티브 펀드 수수료도 비싸거든요. 운영 수수료도. 예. 돈은 많이 갖고 가는데 수익률은 저조하니 갖고 갈 이유가 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돈이 좀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자산 운용사라든가요. 이런 곳에서도 액티브 펀드의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요? 특히 시장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요인도 다 살펴야 되겠고요. 종목, 매매 타이밍, 특히 해외 주시장에도 관심이 많은데 보셔야 되겠는데 해외에 보려고 하면 밤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니까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죠. 네. 매니저들이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도 없어지는 거고 매매 타이밍을 자꾸 매매 타이밍 갖고 얘기하지만 갈수록 어려지고 고객분들이 또 불평하거든요. 윗사람도 불평하고 네.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말씀드렸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전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최고의 큰손은 연기금이거든요. 네. 연기금도 액티브 펀드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중저금 사다 팔았다 해갖고 돈을 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인덱스 펀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외도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죠. 이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00년 이후에 뮤추얼 펀드가 대표적인 소위 액티브 펀드가 되겠는데요. 뮤추얼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가 인기가 급속히 하락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한 거가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가 늘어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단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헤지 펀드가 10년 동안에 내기를 했는데 네. 앞절거리면서 오히려 상금을 24억 원을 자선단체로 줬다는 얘기야. 혹시 보셨잖아요. 예. 이걸 제가 자세히 한번 찾아봤더니요. 2007년부터 이 양반이 워렌 버핏 이런 얘기한 거예요. 헤지펀드 너희들은 돈만 많이 받아먹고 네. 많이 하겠지만 결국 사기친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 했었죠. 네, 했잖아요. 매번 하는데 이거를 10년 전부터 한 거야.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헤지펀드 운영자가 무슨 소리냐. 아무리 워렌 버핏이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각자 32만 달러 투자해갖고 운영을 했어요. 네. 뭐냐면 워렌 버핏은 S&P 500만 하라. 왜냐면 워렌 버핏은 자주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한테 S&P 500을 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S&P 500 추정하는 뱅가드 자산 운영의 펀드로 ETF를 샀고요. 이 뉴욕 헤지펀드 운영사인 프로데제 파트너스라는 곳은 5개의 헤지펀드를 골라갖고 똑같이 32만 달러 다 투자했는데요. 10년 지나고 보니까 네. 워렌 버핏이 하는 S&P 500은 연평균 7.1% 올라갔고요. 예. 상대적으로 헤지펀드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연평균 2.2%.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뭐 패시브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장기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리고 갈수록 복잡해진 세상에서 이게 액티브 펀드가 살 길이 소위 설 자리가 자꾸 얼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결국 헤지 펀드를 이겼다는 소식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운용하는 사람들 고민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펀드 매니저 인기가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 보면 한때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 때 보면 네. 증권회사 직원들이 엄청 펀드 매니저 인기가 상당히 TV 많이 나오고 지금 애널리스트는 머리 아프거든요. 특히 펀드 매니저는 미국도 마찬가지 급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꿈꾸는 분은 앞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펀드에 운용하는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펀드 매니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문제는요, 정보도 앞서고요. 예. 자금력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도 힘든데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주시장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그렇죠. 대한 고민이 정말 냉정하게 하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ETF 시장이 고공행진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 30% 정도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정도 30조 원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앞으로 ETF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 대비 수익이 작년에 크지 않았다. 쉽게 해서 30%다 정도. 예를 들어 아니면 웬만한 분들 좋다 이거죠. 20% 이상의 주식을 정말 열심히 샀다 팔아고 네. 거래세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크게 수익이 못 냈다 그러면 올해는 일정 수준 펀드라든가요. ETF, 인덱스 펀드라든가요. ETF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주식 투자는 결코 60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조언 한마디로 끝낼 건 설마 아니시겠죠? 절대 아니죠. 절대 관심 아니죠. 갖고 있는 그러면 ETF 추천해 줄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ETF 한 3개 정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IT 쪽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한 주 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딱 하기에 손이 엔터가 잘 안 나는 많이 있으시거든요. 24,475원짜리 이거 하나만 사시면 되겠다. 네, 이거 타이거 200 IT ETF란 거. 예. 139260 말씀드려갖고요. 코스닥은 전 계속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이 중에서 종목 하나 찾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요. 저도 찾기 쉽지 않은데 웬만한 시청자분 찾을 수 있다? 웬만하면 저는 오만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코스닥 150 이거 ETF 사시면 될 거라는 보고 있고요. 예. 앞서 이제 셀트리온 얘기 먼저 난리 났잖아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 100분한테 물어보시면 98분은 셀트리온 못 삽니다. 이거 지금. 못 따라가죠, 이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덱스 헬스케어 이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헬스케어 18,795원. 한 주에 보면 셀트리온도 들어있고 한미약품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신라제 다 들어있거든요. 네. 이거 사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액티브나 패시브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하거나 혹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마지막 투자 전략 결론은 확고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세계 ETF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